물의 도시 베니스를 직접 방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탈리아 기차 체험을 한번 같이 해보는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3일 동안을 산속에 갇혀 있었잖아. 너무 일만 했어. 현장에 있는 이 건축물들이 다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 말뚝 위에 지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성당이랑 이 주변의 말뚝을 110만 개를 박았대. 110만 원. 네, 110만 개. 싼 마르크. 굉장히 싼 마르크. 비싼 마루크 같아. 비싸다만 싼 마르크. 이제 이 익숙한 풍경을 뒤로하고 이제 이 베니스 섬을 빠져나가 보려고 합니다. 뭐 날씨가 꾸리꾸리하고 비도 올 것 같죠? 여러분 이렇게 잘 보시면 여러분들도 어디서 많이 보신 전경이에요. 그 이천 프리미엄 아울렛 똑같이 생겼죠?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걱정들이 있고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다시 나타났다는 말도 있고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창궐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평화롭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여행과 레저들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좀 더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와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일단 우리 경정권을 시작을 내야 되겠죠? 아까보다 훨씬 더 지금 물이 많이 차올라오고 있어요. 조금 지나면 저 뒤에 발판 걸어 다니시는 분들 보이지만 저 정도 높이까지 물이 탄다는 얘기죠. 자, 더 이상 물이 차오르기 전에 자, 이 광장을 빠져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물이 차오르네요, 진짜로. 저수간만 때문에 바닷물이 밀고 들어오는 거죠. 어차피 연결돼 있는 건가요? 베네치아 정치 중심이고 오른쪽에 이제 감옥이에요. 아, 이게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북면에 보시면 다리가 조그맣게 하나 보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최종 판결을 받고 감옥으로 이동할 때 저 다리를 건너게 돼요. 아, 그래서 저 다리의 이름을 탄식의 다리다라고 붙여서 폰테데이 소스피드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무죄 판결을 받으면 안 건너도 되는데 무죄 판결 받으면 저 다리 건너는 순간 바로 골로 가는 그 유명한 카사노바도 이 탄식의 다리를 지나서 오른쪽 이 감옥 밑에 자, 택시를 타고 간다 그래갖고 그냥 바퀴 달린 택시인 줄 알았는데 모터보트 택시였네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 를 지금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행 기분이 나네.
아무튼 뭐 셰프님은 내일 이게 돌아가셔야 되니까 갑니다. 돌아가셔서 열심히 생업전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나폴리 가신다는 분인데. 나폴리에 김민재 선수하고 저녁을 먹으러 저녁 예, 약속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또 있던데. 가봐야 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의외로 이 이탈리아 와서도 스케줄이 빡빡하네요. 그러네. 네.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인플루언서. 아무도 잘 안 알아주지만 영향력 있던 방송, 공작가 TV의 어떤 위상을 발휘하게 되지 않을까. 아마도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한국의 그 유튜버들의 그 유럽 여행 그 유튜브가 열심히 누리지 않을까. 우리 쫓아가고. 작은 바람이고요. 저희를 따라서 이런 여행을 오고 싶다. 절대 관광 패키지로는 이런 여행을 할 수 없다는 거. 못합니다. 이제 해보라고? 구멍을 뚫어주네. 천국이구나. 에이, 성공. TF 갖고 하실래요? 기념으로 하나. 9 going to Rovigo will be departing shortly. Person not intending to leave, please give 베네치아에서 up. 기억에 남는 여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진짜 그러니까 이탈리아다운 네. 특성이 있는 여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 이탈리아에 있어 뭐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이게 이탈리아 경제 그리고 이번에 그 우파 정권 수립 이후에 그 어떤 그 변화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사실 이건 이제 국내에서 정식 방송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파 정권이 이 친러시아 쪽으로 흘러가갖고 네. 유럽의 어떤 분열 또는 네. EU의 해체를 불러오는 거 아니냐 극단적인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사실은 이제 그 기정사실화 될 걸로 봐요. 네. 왜냐면 이 이탈리아의 그 안 좋은 동백의 장이야. 본인이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지. 페이크다 이 병신아! 참 이거 뭔 근실의 연속이야. 누가 안 봐도 안 봤죠? 아이고. 돌아가면서 한 번씩 휴대폰을 잃어버리네. 불황자처럼 찍어야지. 이쁘게 꾸미고 이제 스타일 뭐 이거 신경 못 쓰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족한데 볼 건 다 본 거네요, 그죠? 붐? Hai lasciato il telefono del negozio Bumbugi. 아, 붐북이. 아, 브랜드가 붐북이라고요? 네. 갔어. 봤어요? 못 파는데 옷을 하나 사줘. 뭐 하나 팔아줬던데 시장 있어요. 이렇게 해서 벨벳을 또 찾아? 이러면 그 폰은 어떻게 되는 거야? 3폰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뭐 환불 안 되나 오늘? 야, 참. 이게 또 그래도 잊어먹진 않네. 다 도둑놈이라 그러더니 그렇지도 않은데. 도둑놈이 하나도 없는데? 간단하게 안 훔쳐간 거 뭐 가져갔으면 하긴 저게 뭐 플립4 같은 거였으면 벌써 유심 뺐지 애들이. 이건 약간 LG의 위험인가요? 그렇지. 자, 일단 폰은 돌아왔는데
Grazie. Grazie. 왜요? Poi siamo trovati da questo. Grazie mille. Dai. Ok. Thank you.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 있어요. 네. 다 있으니까. 다 있는데 이미 다 긁어버린 거 아닐까요? 한도까지? 그거는 이제 가서 한번 좀. 아유. 오. 몸 조심해야 돼요. 고생 많이. 다음에 또 생기시고.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협회님 또 다음에 또 기회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고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약간 우리가 유기하는 뭐 환송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갑자기 저를- 도로상에다가 유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이러면서 들어요. 저를 버립니다 지금 이렇게. 네. 버림을 당하고 제가 네. 무사히 터치만 무사히 도착해서 전화 주세요. 네. 가세요.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큰일 날 뻔했던 게 여기 비행장에는 현장 발권이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발권을 해야 돼. 모든 인터넷 발권을 할 수 있는 카드하고 연결돼 있는 말하자면 인증서가 그 폰에 있었던 거지. 근데 만일에 이걸 못 찾았다고 생각해봐. 우리 공항 가서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바로 차 타고 11시간을 운전해서 내려갈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준 우리 분부미? 분부기 네 매장 언니한테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 샀나요? 맞는 게 없어서 못 샀어요. 아. 그 집 거는. 아무튼 우리 분부기 언니 덕분에 자칫하면 이탈리아에서 미아가 될 뻔한 여행이 꼬일 뻔한 위기를 지금 겨우겨우 극복을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우리 잊혀졌던 그 비운의 단종 시리즈 LG 벨벳이 이틀 동안을 말하자면 유기돼 있는 상태로 있었잖아요. 여기에 인질로 잡혀 있었잖아. 아직도 배터리가 59%라는 거지. 역시 배터리네. 역시 배터리는 LG다. 이제 앞으로 LG 엔솔이 나중에 이 배터리 시장을 한번 장악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네요. 네. 벨벳 화이팅! 결론이 어떻게 났죠? 결국 휴대폰을 우리가 24시간 만에 되찾았는데 간밤에 우리가 신규폰을 사지 않았습니까? 사면서 이거를 구글 그 계정으로 일종의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동기화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원폰에 있던 인증서가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인증을 결국 1시간 반을 시도했으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의 그 티켓은 현장 발권이 없어요. 이탈리아는 사전 발권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공사 티켓을 날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시간짜리 기차를 타고 기차표를 끊기 위해서 이제 기차역을 가봐야 돼요. 만일에 이게 안 되면 오늘 밤 출발을 포기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비행기를 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와서 느낀 거지만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랑 뭐 경제 수준이나 뭐 여러 가지 수준들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사실 이 베네치아 같으면 이탈리아 경제 수도거든요. 로마보다도 훨씬 더 뭐 발전이라든지 경제 소득 또는 IP 환경이 좋은 데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나라 10년 전 수준도 안 되는 거 같아요. 공용 와이파이도 없고 길거리 안에서도 거의 이게 터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결제를 할 수 있는 휴대폰이 저거밖에 없거든. 아하. 신카라서. 아하. 물을 머금고 기차 여행을 900km거든요. 사실 여기서 이제 그 나폴리까지 내려가는데 비행기로 딱 1시간 10분이면 될 거다. 네? 근데 기차표를 끊어서 내려가게 되면 6시간 반을 가야 되는 거죠.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또 현장 발권이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진정한 여행의 묘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거 보면 지금까지 잘 지내다가 방금 비행기 타고 떠나신 우리 친구분 운이 좋은 거야. 네. 우리 이제 고난의 시작인 거죠. 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저희가 비행기를 놓치고 기차로, 그러니까 이탈리안 고속철로 지금 출발했던 베니스에서 마지막 목적지인 나폴리까지 약 900km를 고속철 5시간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2시에 출발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한 7시쯤 도착할 것으로 보여지고 피렌체를 지났고 지금 로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탈리의 그 대중교통, 특히 이 기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희는 기차를 통해 가지고 나폴리를 가려고 하던 중에 로마에서 이 이탈리아 선로에 문제가 생겨서 연착이 됐어요. 근데 이 연착이 언제 풀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로마에서 오늘 저녁을 지내고 내일 열차가 회복되면 그때 다시 이 나폴리로 출발을 하려고 일단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아까 선로 중간에서도 말씀 좀 드렸는데 이탈리아가 철도도 잘 깔고 열차도 잘 꾸몄지만 이 시스템이 좀 후지다. 그래도 한국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렇게 운행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모든 열차들이 멈춰서는 사고를 또 쉽게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정이 없었던 로마에 우리가 도착을 했고 로마에서 과연 오늘 밤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 또 새로운 에피소드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트러블을 지금 로마 여행을 통해서 다 겪어보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즐거우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서울에서도 한국에서도 이런 좌충우돌 여행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역시 정말 대단한 예능감이 아니냐 이번 우리 여행에. 짜고 쳐도 이렇게는 안 된다. 응? 짜고 쳐도 이렇게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짜고 쳐도 이렇게 연달아 사고가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몸 건강 무사히 이번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 여행 일정에 로마는 없었는데 이렇게 로마를 보게 되는 것도 일종의 운명의 장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보입니다, 여러분. 오! 우와! 방금 건 제대로 지켰겠다. 이봐, 로마 벼락 라이브로 보잖아, 지금 우리가. 무솔리니고 그건 박정희랑 똑같은 거야. 이 나라를 망친 건 우리나라를 망친 건 이명박이고 여기는 베를루스코니인 거야. 근데 그 흐름이 똑같아. 자, 여러분한테 로마의 일출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구름이 껴가지고 일출을 보는 데는 실패했고요. 네.
이 호텔에서 내려다본 로마 시내 전경을 이렇게 펜으로 돌려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이즈는 군산만 한 것 같아요. 네. 구릉이 없고 평탄한 지형인데, 사실 여기가 약간 고지대다 그러죠, 딴 데보다. 오늘 오전에는 차를 타고 바티칸, 콜로세움 등등 로마의 유적지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시간이 안 걸린답니다, 다 둘러보는데. 네. 조금 있다가 좀 더 클로즈업된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구경시켜 친구들 이탈리아의 5일차를 맡고 있는 아침입니다. 여기는 로마에 있는 그 메리어트 호텔 주차장이고요. 오늘 저희는 오전 중에 이 리무진을 타고 로마 시내에 있는 유적지를 돌아볼 겁니다. 리무진을 타는 이유는 일단은 일반 택시나 버스들은 그 유적지 안으로 진입할 수가 없는데요. 리무진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내부 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부를 좀 쉽게 둘러보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고요. 진짜 출국하기 전엔 전혀 예정이 없었던 로마까지 와서 오늘 여러분한테 로마의 전경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림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5일차 출발합니다. 스타렉스라고 비슷해가지고 국산차인 줄 알았는데 벤츠였어요. 네. Queste parte ultimamente ho ricordo siamo già immesso nel traffico, no? 자, 임 대표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 오늘 로마의 이제 바티칸 시티를 먼저 가서 교황님 볼 수 있나요? 교황님께 인사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내 가지고 한번 또 로마 시내를 스케치하면 로마의 휴일 같은 분위기로. 옛날에는 마차 타고 다녔지만 요즘은 이제 이렇게 리무진 타고 로마 휴일, 오드리 헵번이 오토바이 타고 돌던 길을 오늘의 리무진으로. 교황님 든디에 가서 교황님 저 왔어요 라고 저도 명신이처럼 인사하고 싶은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지금 바티칸 광장을 직접 걸어서 지금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이제 정면에 보이는 저 건물이 베드로 성당인 거고요. 요게 이제 그 교황님 집무실, 특히 이제 여기 4층에 뭐 한마디든지 이게 이제 교황님 계신다고 하는. 출근하셨나 모르겠네. 네. 근데 뭐 엄청나게 클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거의 이 정도 뭐 까있고 한국 가면은 저기 뭐 광화문 광장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야, 이걸 보겠다고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신자들과 관광객들이 와 있고요. 지금 이제 여기는 광장이기 때문에 입장료가 없고 앞에 보이면 줄 서 계신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박물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료 입장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줄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저것까지 들여다볼 시간은 없기 때문에 광장만 보고 다음 행선지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자가 아니라서 어떤 굉장히 뿌듯함을 느낀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정말 파란 하늘과 함께하는 이 바티칸 광장의 모습, 정말 아름답기도 하고요, 웅장하기도 하고, 세계 기독교의 어떤 중심지로서 교황님을 아주 그냥
가까운 지근거리, 직선거리로 한 200m밖에 안 되는 지근거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게 큰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스모그가 있네. 자, 여기는 카르발디 언덕에서 내려다본 로마 시내 전경입니다. 이야, 이렇게 보니까 뭐가 2000년 된 거고 뭐가 신건물인지 구분이 안 되네요. 저기 과거에 보면 이제 교황한테 왕들이 와가지고 그 취임 인사를 와가지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한 인정이 필요했던 이유가 교황청이 갖고 있는 엄청난 채무 관계를 승계하는 과정 중에서 그 승계를 받기 위한 일종의 이제 요식행위였다라는 거죠. 이게 자수하러 간 거야, 그냥 차용증에. 그만큼 이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약 1500년 동안 이 로마 바티칸과 금융 자산들이 전체 유럽,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신대륙이었던 미국까지도 좌지우지를 했었고, 세계 1, 2차 대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세력이 교황청이다라는 음모론이 있다는 거지. 제가 음모론 전문가로서 그냥 드리는 얘기예요. 네. 자, 중요한 것은 아직도 교황청이 전 세계 경제, 문화, 종교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만한 막강한 영향력을 아직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영향력의 중심에 있는 힘의 근본은 사실상 신자들에 의한 그 오로지 신앙 또는 카톨릭에 의한 교세만으로는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다소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송 작가의 얘기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전경을 봤으니까 드라이브를 하면서 주마간산이라 그러죠. 네.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나폴리로 넘어가야 되거든. 어저께 기차가 여기에 연착되는 바람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생각지도 않은 로마로 온 거라 빨리 주마간산격으로 우리가 흔히 들어왔었던 로마의 주요 뭐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그게 저쪽이군요. 참, 그 콜로세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자에 손 넣어볼 기회가 있나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안 돼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그냥 지나다니면서 주마간산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쪽 어제 지나갔던 그 테베리나라고 하는 테베리 강의 중간에 섬. 이게 테베레가군요. 엉겨치던데 그게야. 네, 어제 사진 본 게 딱 쓰는데 그거죠. 이사한다고 에이.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돈 쓰고 하는 거가 지금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오늘 돈 쓰고 하는 날이네. 어쩌다 한번 하는데 저거 봐. 이런 거 보기도 쉽지 않아. 자, 제가 좋아하는 수금날이네요. 네. 지금 던지면 반칙일까요? 네. 국내 최초 공개 트레비 분수 동전수거 작업.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매번 이렇게 특이하냐, 방송의 컨셉이. 없는 게 없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때 하늘에서 보면은 바로 이곳이 로마의 딱 중심 지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는 길은 정면에 보이는 콜로세움과 또 로마의 어떤 그 황제들의 정치 중심지를 잇는 거리인데, 원래는 이제 고대 로마 시대 때는 훨씬 더 지역이 좀 낮았겠죠. 그래서 좌우로도 보시면은 로마의 경복궁이자 근정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 유명한 콜로세움입니다. 저희들은 차에서 안 내리고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에 이제 가장 밑에 층에 보시면 그 조각상들이 보이죠? 그렇죠. 저런 식으로 옛날에는 다 장식이 돼 있었어요. 근데 다 떼가 버리고 지금은 이제 병만 남아있는데. 대충 알 수 있나요? 이걸 또 주마간산으로 가기에는 또
가.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구멍들이 뽕뽕 뚫려 있죠. 돌과 돌 사이에. 네. 그 뭐냐면 이제 돌과 돌이 어긋나지 않게 쇠 경첩같이 이렇게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서 구멍이 일종의 그 콘크리트 구조물 핀처럼 그런 역할을 했던 것들이 세월에 살아서 이제 빠져나간 거죠. 이 콜로세움이 지금은 이제 거의 한 4분의 1 정도만 남아있는데요. 나머지 건축물 여기 이 대리석을 나중에 중세에 이 로마 귀족들 자기들 집 짓는데 다 건축 자재로 그러니까 채석장으로 이용했던 거예요. 이거죠. 개선문이 왼쪽에 있죠.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은 개선문 하나 보이죠? 뭐 나폴레옹도 따라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 개선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지금 이렇게 이 개선문이 프랑스 로마의 개선문 원형이에요. 이 궁터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네로 황제가 사용하던 지하 황금궁도 저 안에 있고. 근데 진짜 네로는 왜 불을 질렀대요 시내에다가? 안 질렀다는 얘기가 다 많던데 그래서 그런지 불이 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기 식사하고 가실 거지 이분도 아니요, 이 사람 가야 돼요. 바로? 아, 만지면 쌤, 우리 오랜만에 어디 없고 건물 예, 없고 같이 뭐 조금 먹고 가라 그래요. 그냥 가라 그러면 좀 너무 그러면 쉬다가 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지. Ma poi dormite qua stasera? 이게 맛있다 그래. 나폴리 젠드로. No, no, certo. 좀 더 이제 Forse ogni partita, no? Forse andrà 아이고 난리네. 이렇게 많이 밀리면 어떡해. 우리 오늘 언제 가? 어? 오늘 저희 집에서 5시에 출발해서 피디님을 픽업하고 지금 충남 예산을 가고 있는데 지금 월요일이라서 너무 밀릴 것 같아서 정말 일찍 출발한 거거든요. 근데 밀리네요. 약 300m 앞 왼쪽 방향입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이 간다의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청년농부 김도혜 대표님께서 하시는 양대파 농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양대파가 보일 겁니다. 한 2달 전부터 송작가TV에서 준비한 기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에 계신 분은 좀 전에 이야기 드린 청년농부의 김도혜 대표님이십니다. 자, 송작가TV 구독자 및 송작가TV 고객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서 양대파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농부 김도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저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구독자 및 고객분들이 궁금해할 텐데 도대체 양대파가 뭐냐? 그냥 대파는 알겠는데 양대파가 뭐냐고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양대파에 대해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대파는 못 들어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양파를 대파 모양처럼 길렀다라고 해서 양대파라고 붙였고요. 이제 양파를 갖고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달달하고 그다음에 아삭아삭하고 조금 더 대파보다 질기지 않고 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 대표님 얘기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그냥 대파는 네. 그냥 파를 심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대파는 파를 네. 심는 거고요. 저희는 양대파는 양파를 심는다는 얘기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 구가 뒤에 보이시죠? 예. 이제 구를 심어서 이제 위에를 기르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파를 심어가지고 네. 키우면 대파가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나이가 26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특허도 제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뭐 인간극장에도 직접 출연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6시에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청년농부 김도혜라고 해서 다 방송에 출연도 하셨던 분이시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시는 아주 유명하신 26밖에 안 되신 청년 농부신데 한번 뽑아서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시나요? 제가 뽑아서 갖고 오겠습니다. 참 신기해요, 피디님. 지금 이 양대파는 사실은 한두 달 정도 더 남아가지고 아직은 생육을 해야 되는 상태고요. 송작가 TV 받으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싱싱한 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아직 한두 달 정도 남은 거라고 하면 네. 이게 양파가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면서 네. 이 파의 굵기는 더 굵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 영양분, 이 흰색 부분들이 다 아예 없어지고 껍질만 남아요. 그리고 이 대파 부분이 엄청 두껍게 크게 되는 거죠. 그럼 방송에 나왔던 그 양대파 사이즈 일반 대파랑 거의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사이즈가 된다는 얘기신 네, 거죠? 맞습니다. 이거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등학생 때 특허를 내신 걸로 아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특허를 낼 정도로. 처음에 저희 집이 양파 농사를 시작을 했었는데 양파를 못 팔아서 예. 쌍난 것들을 되게 많이 봤었어요. 예. 흔히 주방에서도 보이잖아요. 쌍난 예. 양파. 예. 근데 그거를 제 동생이 그때가 미취학 아동이었는데 예. 그래서 먹였는데 애가 골라내지 않고 먹더라고요. 원래 애들이 대파 싫어하잖아요. 네, 맞아요. 쌉싸름하고 질기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별로라고 해서 고기 꺼먹을 때도 파를 이렇게 꺼주면은 보통 다 건져내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동생이 너무 잘 먹어서 예. 이거를 애기용 파로 만들어 봐야겠다. 그때 착안을 해서 땅에 심어보고 실험도 해보고 이제 고등학교 때 특허를 내고 고등학교 때? 네, 대학교 때 특허가 나와서 이제 예. 어떻게 보면 특허가 안 나와도 이 양대파 농사를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예. 했었고 대학을 이제 그런 채소학과 한국농수산대학교 채소학과를 가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됐죠. 와, 이게 진짜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많이 힘들었었다고 하시는데 코로나 때 많이 힘드셨던 거죠? 네, 팔로도 사실 새로운 작물들은 팔로가 사실 네. 많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마케팅도 같이 해야 되고 팔로도 찾아야 되고 농가들이 심어놓은 것도 갈아엎은 적도 있었어요. 이제 코로나 하기 전에 학교 음식을 들어가려 했는데 그게 코로나로 딱 막히니까 다 갈아엎고 진짜 네. 많이 울고 그렇게 지금 한 3, 4년 하다가 이제 조금씩 사람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이제 맛에 대해서 많이 감탄을 해주시고 계속 구매를 해주시는 분이 늘어서 지금은 팔로가 많이 확장됐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게 작년에 김도혜 대표님의 이 양대파가 땡땡마켓이나 네. 예, 뭐 이런 쪽에 엄청 많이 판매가 됐었고 심지어는 오프라인에 있는 뭐 땡땡마트 뭐 이런 데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던 걸로 알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 송작가 TV몰 쪽에 이렇게 연락도 직접 주시고 하신 게 저희 송작가 TV를 직접 보시는 구독자시기도 하고 맞습니다. 특히나 이 송작가 TV몰의 판매를 또 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요청을 주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일단은 다른 온라인몰이나 오프라인몰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양대파 프리미엄 시장 어떻게 예. 보면 초이스를 당하는 송작가 TV가 벌써 그 정도까지. 네. 그럼 송작가 TV몰에다가만 프리미엄 뭔가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송작가 TV에 나오면 모든 다른 마켓들은 다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죠. 이게 엄청 깐깐하잖아요. 본부장의 이 어깨뽕이 여러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작가님은 또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야, 그거 다 내 탓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걸로 많은 요리도 또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요리를 많이 해보셨나요? 이 양대파로. 일단은 그냥 간단한 뭐 떡볶이나 이런 데다 간단하게 넣거나 네. 아니면 이제 파치처럼 해서 고기랑 싸먹거나 아니면 고기 구울 때 같이 구워주거나 예. 김치 비벼서 김치로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피디님, 내가 왜 이걸 여쭤봤는지 알아요? 우리 수요일 날 쿡방 할 거거든. 우리 양 셰프님 모시고 청년노부 김두혜 대표님이 이 판매하는 이 양대파를 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수요일 날 오후에 쿡방으로 라이브로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이 런칭은 수요일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양대파를 사갖고 저걸 어떻게 요리해? 뭐 대파도 아니고 쪽파도 아니고 양대파? 저거 도대체 뭔데? 어떻게 요리를 해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모를까봐 본부장이 미리 시간대까지 맞춰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양 셰프님이 주말까지 열심히 어떤 요리를 하겠다 레시피까지 지금 만들어서 보내놓은 상태니까요. 여러분들이 수요일 때 쿡방도 꼭 봐주시면 이 양대파로 어떻게 요리를 할 수 있는지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거를 여기서 수확을 해가지고 네. 실제로 하는 작업장도 아마 이 근처에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 근방에 있어가지고 네. 수확한 것들을 바로바로 이제 거기서 그날 당일이나 그 전날 뽑아서 이제 포장해서 내보내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주문을 하시면 다음날 발주서가 들어가고 바로 발주서를 확인한 다음에 밭에서 뽑아갖고 와서 바로 작업을 해서 출고가 된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가정에는 신선한 양대파가 간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우리 송작가 TV 및 송작가 TV물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 양대파는 정말 제가 동생이 가족들이 먹고 동생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키우고 있고 저희 양대파를 키우시는 농가들은 다 GAP 인증을 받아서 안전하게끔 양대파를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청년농부 김도혜 대표님께서 하는 양대파 수요일날 런칭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수요일날 이 방송을 딱 보고 계실 것 같은데 GAP 인증까지 있는 양대파에 그리고 고등학교 때 특허를 내서 잠깐만요. 미국에도 아마 특허권이 있다고 하셨죠? 네, 미국 특허도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특허를 갖고 있고 미국 특허까지 갖고 있는 그런 양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 구매 부탁드리고요. 26살밖에 안 되신 청년 농부세요. 많은 관심과 사랑,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이 가다. 안녕! 감사합니다. 자, 대표님, 뒤에 보니까 아까랑 틀린 농장입니다. 네, 아까 예. 그 농장은 한두 달 정도 출하하시기가 남은 거고요. 이 농장은 이제 다음 주부터 나가게 될 이제 양대파입니다. 근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크면서 보시면 지금은 다 서 있고 이렇게 되는데 크기가 되면 이렇게 벌어지고 좋거든요. 근데 아직은 거기는 이제 작업이 덜 된 거죠. 피디님, 진짜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는 그냥 양파가 한 덩어리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위에서 보니까 그 양파가 나눠지면서 지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뽑아서 보여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소리 봐. 하고, 네,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렇게 쪽이 나눠지고, 네. 이렇게. 이거는 이제 껍질은 없어지고. 그리고 받으실 상품들은 이 껍질도 없고 여기도 다 불어서 버리실 게 없을 정도로 저희가 다 손질해서 보내드려요. 그게 포인트겠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받아서 어떻게 손질하지 이게 아니라 네. 다 손질이 돼서 가기 때문에 그냥 받으셔가지고 냉장고에만 보관하시고 저희 오후에 하는 쿡방을 보고 그대로 요리법을 참고하시면 된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엄청 깔끔하게 가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장이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다음 영상은 딱 바뀌면 피디님 우리가 작업장에 딱 하고 나타나는 걸로 좀 넣어서 그래픽 좀 넣어서 해주실 수 있죠?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거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여기서 그냥 먹어봐도 돼요? 먹어봐도 됩니다. 분명히 그냥 대파와 양대파의 차이를 아무리 그냥 대파에 비해서 연하고 그리고 쌉쌀한 맛보다는 단맛이 난다. 가 포인트였는데 제가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네, 이것도 양파기 때문에 생은 매워요. 생은 매워요? 네, 생은 매워요. 이게 가열해지면 양파처럼 달달해지는데 이제 생일 때는 양파가 씁니다. 양파니까요. 매워요? 네, 괜찮으세요? 피디님 먹어봐야 돼? 하여튼 입이 방정이야. 근데 이게 여기 생장점이 있으니까 이걸 뿌리를 자르고 저희가 생장점을 남겨서 보내드려요. 그 이유가 있나요?
쪽파 다듬어 보시면 꽁이 나오잖아요, 뒷부분이요. 그쵸. 근데 저희는 생장점을 남겨서 이 꽁이 안 나오게끔 처리를 하고 아, 보관 예. 기간도 더 길게 하기 아, 위해서 저희는 남겨요. 여러분, 네. 왜 남기는지 이유 아셨죠? 네. 이래서 남긴답니다. 그리고 대파처럼 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는 동치미도 남그세요. 잠깐만. 아니, 여러분, 제가 매울 거라고 하셨잖아요. 매울 거라는 거 잔뜩 겁을 먹고 먹었는데, 그냥 양파 먹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도 안 매워요. 네. 이 흰색 부분들은 양파처럼 쓰시면 좋고요. 네. 이제 파란 부분들은 대파나 쪽파 쓰시는 그런 쪽에다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김치나 대파김치 담그듯이 김치 담궈도 되고, 네, 맞습니다. 아, 오시죠. 이 위에가 맵다. 여기는, 네. 여러분, 여기는 그냥 양파처럼 좀 달달해요. 근데 이게 확실히 대표님 말씀처럼 이게 가열해갖고 요리하면 훨씬 달 것 같아. 근데 이 위에는 파다. 네, 맞습니다. 아. 이게 가열해지면 네. 일단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달달해요. 근데 생으로 먹었을 때는 양파기 때문에 네. 양파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필 내가 매운 걸, 삐님, 빨리 끊어줘요. 자, 작업장으로 가시죠, 대표님. 네, 가시죠. 가시죠. 짠! 짠! 자, 나타났습니다. 네. 자, 좀 전에 밭에서, 자, 여기 작업장이죠, 대표님. 맞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판매될 1kg 양인가요? 네, 이게 지금 1kg 양이고요. 예. 보통 한 15개 정도 지금 시즌에는 네, 그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15개라는 게 이게 네. 한 뿌리, 네, 예를 들어서 한 뿌리를 놓고 봤을 때 이 한 뿌리짜리가 15개 정도가 들어가는 게 1kg라는 얘기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따로 또 설명해 주실 거 있으시나요? 저희는 이렇게 손질을 깔끔하게 해서 보내가지고요. 버리실 게 없게끔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 뿌리 부분이 생장점을 남겨드려요. 그래서 뿌리 나옴 현상이나 그리고 예. 조금 더 보관을 더 오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5kg 미만들은 이제 종이 포장지를 보내드리는데 싸서 그러면 그 상태 그대로 이제 냉장고에 보관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고객분들이 받으셨을 때 보관하기가 힘드실 수 있으니까 네. 아예 보내주실 때 네. 이렇게 종이로 싸서 보내주신다는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종이를 저희가 흰색 종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네, 꽃 포장하듯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 정말 많이 해보신 솜씨세요. 이걸 드릴까요? 네네네. 지금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1kg 네, 이렇게 1kg. 해서 종이 박스에 담겨서 간다는 얘기신 거죠? 네, 이렇게 종이 박스를 이용해가지고 요 종이 박스에 넣어서 보내드리고 박스도 상당히 네, 귀엽죠? 예, 청년농부답게 보통 그냥 무지 박스 뭐 이런 거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딱 설명도 딱 넣어주셨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물조리 자리 영농조합 법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까지 해주시고 이런 박스에 담아서 1kg씩 배송이 가고 이 꼼꼼하게 참 잘하셨어요. 왜냐면 파손주의 취급주의 왜냐면 이제 생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혹시라도 택배상 사고가 생길 수 있어서 이렇게 딱 표시가 돼 있네요. 신선 야채라는 거 GAP. 그리고 물조리 자리 영농조합의 GAP 인증까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김도혜 대표님이 직접 농장도 가셨고 우리가 실제 구매를 했을 때 또 올 농장도 또 한 군데도 더 가서 제가 매워서 죽어가는 모습을 또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작업장까지 이렇게 좋은 김도혜 대표님의 이 양대파가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 이렇게 이쁘게 깔끔하게 포장돼서 간다라는 거 봐주셨고요. 오늘 왜 복장이 두 분 다 작업장이신데 그러세요? 라고 하시겠지만 실제 판매는 수요일부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부터 런칭을 해갖고 할 때는 다 위생복을 깔끔하게 입고 작업을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송작가TV 및 송작가TV몰 고객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양대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청년농부도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간단하게 끝내시는데요. 역시 방송을 하실 줄 알아. 날 너무 편하게 만들어.